고현정 씨, 장나라 씨, 한가인 씨 이분들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동안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이를 거꾸로 먹는 듯한 얼굴. 다들 한 번쯤은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을 수가 있지? 하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동안 외모는 절대 타고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동안 외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비법과 철저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비법들이 우리가 따라하기 어렵고 비싸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노화를 충분히 늦출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분들의 동안 관리 비법과 그 습관들이 어떻게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지 의사의 시선으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또 여러분이 따라하실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전 팁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동안 피부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올바른 세안 습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고현정 씨 유튜브를 봤는데 세안을 정말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게 그 미온수로 세안하기, 목까지 꼼꼼히 씻는 습관, 그리고 이제 물 세안을 14번 반복하기 같은 세안법이었어요. 그럼 고현정 씨의 세안 루틴이 어떤 점에서 동안 외모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미온수로 세안하는 습관인데요. 미온수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화장품 속 유분을 잘 녹여내주는데 효과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붓기를 빼고 싶다고 찬물로 세안을 하시는데 찬물은 세정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또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피부를 더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목까지 세안하는 습관도 정말 중요한데요. 목은 얼굴보다 피지 분비가 적어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부위인데요. 각질이 쌓이면 목에 있는 피부가 좀 칙칙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안하실 때 목도 얼굴의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물 세안을 여러 번 반복하는 습관인데요. 고현정 씨는 물 세안을 무려 14번이나 반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에 세정제가 남아있으면 자극이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최소 5번에서 10번 정도는 물로 꼼꼼하게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살짝 영상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고현정 씨가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셨다는 점인데요. 클렌징 티슈가 좀 휴대가 편하다 보니까 챙기신 것 같긴 하지만 매일 사용하기에는 피부에 자극을 좀 줄 수 있어요. 티슈로 얼굴을 닦을 때 피부를 무의식적으로 꼼꼼하게 닦기 위해서 세게 문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요. 이런 행동들은 피부 장벽을 조금 손상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티슈 대신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을 활용한 이중 세안을 추천하는데요. 1차 세안으로 메이크업과 선크림 같은 이제 표면 오염 물질을 잘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2차 세안으로 이제 모공 속 잔여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세안에서는 이제 클렌징 워터나 오일로 피부 표면의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2차 세안에서는 충분히 클렌징 폼으로 거품을 내신 다음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줘야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얼굴에 이제 오일을 바르시면서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귀 뒤쪽과 목에는 림프가 모여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풀어주면 피부 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톤이 맑아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너무 힘을 강하게 주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왕복 3번 정도로 가볍게 해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이제 세안을 깨끗이 했으니까 이제 피부에 영양을 채워야겠죠? 먼저 고현정 씨의 스킨케어 루틴을 살펴보면 비타민C 세럼을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이 비타민C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멜라닌 생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잡티를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제품을 쓰실 때 주의하실 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C는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와 꼭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고농도 비타민C 제품을 쓰지 마세요. 5%에서 한 10% 정도 조금 저농도 제품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피부가 충분히 적응을 하시면 조금 더 농도를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케어 단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보습 관리입니다. 보습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 생성을 막아주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중요합니다. 보습 관리하면 떠오르는 분이 바로 장나라 씨인데요. 장나라 씨는 평소에 수분크림과 바세린류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보습 루틴을 즐겨 하신다고 하세요. 이 두 가지 조합은 보습력을 극대화해서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시켜준답니다. 여기서 꿀팁을 한 개 더 드리자면 피부 열감이 느껴지는 여름이나 건조한 겨울에는 미스트를 활용해서 보습을 더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물로만 이루어진 미스트는 물이 증발하면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보호막을 만드는 오일 성분이 포함된 미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동안 피부를 위한 세안법과 스킨케어를 알아봤는데요. 깨끗이 씻고 꼼꼼히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마시는 습관 역시 동안 피부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혹시 피부 건강은 몸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인 이너뷰티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침에 물을 마시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몸의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물은 하루에 8잔 이상 약 2리터 정도를 마시는 게 좋은데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텀블러를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현정 씨의 경우에는 레몬수를 즐겨 마신다고 하시는데요. 레몬 반 개를 물 500ml와 섞어서 드시면 돼요. 하지만 레몬에는 산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속이 많이 쓰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 1잔 정도 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고현정 씨가 즐겨 마시는 음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사과 당근 주스입니다. 사과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가득한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은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동안 피부를 가꾸는 데 좋은 조합이에요. 하지만 과일과 채소에는 당분이 많아서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권장량은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게 적당합니다. 다음으로는 먹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고현정 씨가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메가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영양소를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약 100mg인데 고현정 씨는 하루에 비타민C를 3000mg 정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꺼번에 비타민C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비타민C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 몸에 엄청나게 부담되지 않고 충분하게 소변으로 다 배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C 외에도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장나라 씨 경우에는 8개에서 9가지 정도 영양제를 드시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혈관 건강과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서 노화 예방에도 좋은 오메가3, 그리고 세포 에너지를 생성해서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코엔자임 Q10,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 생성을 막아주는 먹는 콜라겐, 그 외에 칼슘, 맥주, 효모, 아연, 비타민 D 등등 정말 열심히 챙겨 드시더라고요. 영양제로 보충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영양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화학 부역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몸에 조금 축적이 될 수 있는 부담도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먹기보다는 현재 본인의 피부 상태와 그에 맞는 피부 고민을 먼저 체크한 뒤 필요한 것만 골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피부 탄력이 고민이시라면 콜라겐이나 비타민C를, 피부 염증이 고민이시라면 MSM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들의 동안 생활 습관과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전 팁까지 알아봤는데요. 깨끗이 씻고 피부에 영양을 채우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생겨버린 주름이나 피부 처짐들은 이미 생활 습관만으로는 없애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미 생긴 노화의 흔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술들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은 피부에 뼈대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피부를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탄력과 피부의 매끄러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하지만 20살 이후부터 콜라겐이 매년 1%씩 점점 피부에서 사라지고 결과로 인해서 피부가 점점 얇아지며 탄력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잔주름과 피부 처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족해진 콜라겐을 보충하거나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자극해주는 시술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시술이 바로 써마지입니다. 써마지는 대표적인 고주파 리프팅 시술인데요. 고주파는 피부의 진피층 깊숙한 곳까지 열을 전달해서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자극해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탄력을 잃었거나 반주름이 눈에 띄게 늘어난 분들께 추천드리는 시술이에요. 이렇게 콜라겐을 스스로 생성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팔자주름이나 심부볼 쪽 피부 늘어짐이나 처짐이 심하신 경우라면 초음파 리프팅, 울세라 시술이 조금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울세라는 초음파를 이용해 피부 속 깊은 근막층을 자극하는 리프팅 시술입니다. 피부 표면 쪽이 아니고 그 지방과 근육 사이에 있는 피부 깊은 곳에 있는 탄력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팔자주름, 심부볼 처짐, 턱선 무너짐 같은 약간 무겁게 내려온 그런 무너짐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 좋은 리프팅이에요. 오늘은 동안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의 비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동안 피부를 만드는 비결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작은 실천과 꾸준한 관리의 쌓임에서 나온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혹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싶으시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동안 연예인분들 못지않은 동안 외모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피부 노화로 인해 고민이시거나 동안 케어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면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